바이바이. 자, 여기 이제 볼게요. 개념 확인, 작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체크를 확인해 보시도록 하죠. 자, 작도라는 거에 대한 뜻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뭐 작도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도가 그림 도자거든. 자기 만든다라는 거. 결국은 그림을 만든다, 그림을 그린다 이런 뜻인데, 근데 수학에서 얘기하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작도라는 건 어떤 그림을 그리는 거냐? 바로 도형이라는 애를 비겠죠. 도형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점, 선, 면 등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근데 점을 갖다가 우리가 특별히 어렵게 그릴 이유는 없잖아. 그치? 그러면 선과 면, 그러면 선과 선을 그려서 각가지를 나타내 주는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때는 일반적인 그림 그리기하고는 달라지는 게 있죠. 도구에 제한을 둔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도구하고 어떤 도구만 사용하겠다? 눈금 없는 자하고 컴퍼스만 사용하겠다. 그러면 눈금 없는 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는 눈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사용하는 자와 여기에서 얘기하는 눈금 없는 자는 용도가 어떻다? 다르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눈금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가 있는 거예요? 선분을 긋는. 선분을 두 점 사이를 연결해서 선분 또는 직선, 반직선 등을 그리는데 이제 이렇게 받침목 역할을 해주는 게 되겠죠. 또는 기존에 있는 선분의 연장선을 그릴 때에도 역시 받침목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컴퍼스는 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자, 컴퍼스는 뭘 컴퍼스라고 하죠? 원을 그리는 도구를 우리가 컴퍼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써봤잖아요, 이거 컴퍼스. 그렇죠? 자, 이런 컴퍼스 가지고, 자, 그러면 컴퍼스의 여기서의 작도에서의 역할은 뭐냐?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얘는 원을 갖다가 원의 일부 또는 원을 그릴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던 자는 눈금 없는 자예요? 눈금 있는 자예요? 눈금이 있는 자였죠. 그쵸? 자, 그런데 지금은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한다? 두 점을 잇는 선을 뭐 하거나 그리거나 선분을 뭐 한다? 연장하는데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한다라고 얘기했죠. 컴퍼스 같은 경우에 원래 역할은 뭐였죠? 원을 그리는 거였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추가되는 기능은 뭐냐? 지금 자의 길이를 잴 수 있는 역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컴퍼스는 자, 이 컴퍼스의 침 부분과 그 다음에 필기구의 끝부분을 갖다 이용하면 뭐 할 수 있죠? 선분의 길이가 얼마인지 센티미터나 밀리미터나 이런 측정 단위로는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를 갖다 대서 찍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선분의 길이를 옮기는데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 객관식 문제로 용도에 대해서 물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대표 유형 1번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죠. 다음 보기 중 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두 개다 이러고 있어요. 1번 보시면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만으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한다. 맞죠? 그쵸?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쵸? 두 번째, 주어진 선분을 연장할 때에는 컴퍼스를 사용한다. 선분의 연장에는 뭘 사용한다?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옳지 않다. 세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때에는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한다. 맞죠? 주어진 선분의 길이를 옮길 때에는 길이 측정은 자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뭐누게 한다? 컴퍼스를 사용해야 된다. 따라서 얘 옳지 않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원을 그릴 때는 컴퍼스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 맞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몇 번하고 몇 번입니까? 2번과 4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해 줄 수 있으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유제 문제가 나와 있을 테니까 유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다음에 컴퓨터에 입력을 갖다 통해서 정답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 이제 작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돼 있죠. 자, 여기 순서를 잘 보시고요. 학교 시험에서는 이 순서를 갖다 묻는 것들이 나와요.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 볼까요? 안 볼까요? 이거 2학기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은 안 보겠죠. 그쵸? 자율학기 때문에 1학년 2학기에 시험이 없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몰라도 되나? 그게 아니라 그냥 수학을 공부하는
형식 부분에서 당연히 익히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른 과목에서 사용될 수도 있으니까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보시면 각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해볼까? 누구한테 시켜볼까? 조하나, 여기 첫 번째 있는 요 각의 이름을 한번 읽어볼래? 안 들리네, 안 들려. 안 들린다고! 각 X, 안 들린다고 했어, 안 했어? 더 크게 얘기해. 각 X, 각 X, O, Y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자, 각을 읽는 방법. 지금 읽은 방법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읽어준 거죠. 그쵸? 지우야, 얘를 네. 또 뭐라고도 읽을 수 있을까? 각 Y, O, X, 각 Y, O, X. 걔는 어떻게 읽어준 거죠? 시계방, 걔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읽어준 게 되겠죠? 자, 지환아, 얘는 또 뭐라고 읽을 수 있을까? 얘는 각 O라고 읽을 수도 있죠. 이건 뭐 어떻게 읽어준 거죠? 얘를 뭐라 해요? 얘를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는 애예요. 알았죠? 반직선과 반직선이 만나서 지금 각을 이루고 있죠. 그때 만나고 있는 점을 각의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걔를 이용해서 읽으면 각 O라고 읽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어찌됐든 이렇게 각 X, O, Y라는 애가 있는데 얘를 옆에다 한번 옮겨보자라는 얘기야. 옮기는 순서 한번 잘 보세요. 기존에 있던 각 X, O, Y에서 컴퍼스를 이용해서 적당하게 뭐 했어요? 이렇게 벌려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하게 이렇게 그려봤단 말이야. 얘가 1번이 나타난 거죠. 그렇죠? 자, 옆에 이 1번을 하기 이전에 사실은 뭐가 있었어야 됐냐면 여기에 반직선 OX의 OY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기 있는 PQ라는 애를 먼저 그려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O라는 점하고 P라는 점이 뭐 할 거예요? 같은 역할을 할 점이란 말이야. 각의 꼭지점이 될 아이인데 이때 각의 꼭지점 O를 중심으로 해서 원의 일부를 그려보고요. 그게 첫 번째고 자, O의 역할을 하는 게 P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똑같은 반지름을 가지고 P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의 일부를 그려본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려놨을 때 이 왼쪽에 있는 각 XOY를 보면 두 개의 교점이 보이고 있죠. 여기 있는 반직선 OY와 그 다음에 반직선 OX를 지나가고 있는 원의 일부분 때문에 교점이 두 개 생겼단 말이야. 이 두 개 사이에 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컴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재볼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아래쪽의 교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의 일부를 이렇게 그려준 거죠, 얘를. 그쵸? 자, 얘가 이제 세 번째가 됐고요. 똑같은 반지름을 가진 애를 가지고 여기 D라고 되어 있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원의 일부를 역시 이렇게 그려줘 봤단 말이야. 자, 얘가 이제 네 번째 역할을 한 건데 그러면 말이죠. 아까 그려놓은 요 원의 일부분과 방금 그려놓은 얘의 일부분에 의해서 뭐가 생겨요? 교점 생기죠? 그 교점이 바로 이 반직선 OX를 향해서 가는 방향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런 것처럼 지금도 아까 그려놓은 여기 원의 일부와 방금 그려놓은 애에 의해서 교점 생겼죠? 거기를 P라는 점하고 뭐 해주면 연결해주면 그러면 왼쪽에 있던 각 XOY하고 같은 각을 이렇게 이동해서 옮겨서 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다섯 번째. 요 순서 어렵진 않겠지만 기억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대표용을 볼게요. 다음 그림은 각 XOY와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한 것입니다. 기억을 작도한 다음에 작도해야 하는 것을 말하여라 이랬어요. 자, 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태연아. 네. 이거 여기에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 작도 순서를 한번 네가 말해볼래? 기억, 기억부터 하고요. 지금, 디귿 하고요. 그리고 니은, 니은 하고요. 그리고 미음, 미음 하고요. 마지막으로 리은. 마지막으로 리을. 잘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도 순서를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을 작도한 다음에 작도해야 하는 것. 그럼 기억 다음에 뭐냐? 바로 뭐라는 얘기죠, 지금? 디귿이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이제 유제 2번 풀어서 한번 정답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삼각형을 갖다가 일상에서 많이 그려왔었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라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 공부를 해볼게요. 삼각형을 갖다 그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한 선분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선분이 주어졌는데 또 다른 선분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선분이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이렇게 파란 선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초록색 선분을 줬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 보면 그림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파란색하고 초록색의 길이의 합은 뭐와 같다? 빨간색과 같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얘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놓으면 이거 삼각형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럼 양쪽 끝을 뭐 해줘야 돼? 붙여버려야 되겠죠? 그쵸? 예? 양쪽 끝을 붙였어요. 응? 파란색 끝을 빨간색 한쪽 끝에 붙이고 초록색 선분의 끝을 역시 빨간색 반대편 끝에 붙였단 말이야. 그런데 아직도 삼각형 아니죠? 얘가 삼각형이 되기 위해선 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위쪽으로 솟아 올라야 되겠죠? 그쵸?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얘를 이렇게 위쪽으로 파란색하고 초록색의 연결 부위를 위로 당긴다고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게 고무줄이나 이런 것처럼 탄성이 있다면 끌려 올라가겠지만 탄성이 없는 애라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져 버리겠죠? 왜? 길이가 짧아서 끊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삼각형이라는 애는 뜻이 뭐죠? 삼각형이라는 다각형의 뜻은 뭐예요? 삼각형의 뜻은 세 개의 변으로 둘러싸여서 닫혀있는 도형이죠. 끊어졌다. 얘를 끌어올려서 끊어졌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 모양이 됐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얘가 끌어올렸더니 이렇게 올라갈 거고 파란색이 그 다음에 초록색 끌어올렸더니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도형은 이건 닫혀 있어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죠. 이러면 삼각형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얘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적어도 파란색하고 초록색의 길이는 빨간색보다는 어때? 더 길어서 끌어올렸을 때 여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게 바로 여기에서의 내용이에요.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의 합은 나머지 한 변의 길이보다 어때야 된다? 크다. 이걸 쉽게 다시 얘기하면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이 지금 빨간색이었죠. 이게 가장 긴 변이죠? 가장 긴 변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두 변의 합과 같으면 삼각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빨간색이 더 길면 삼각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어떻게 해야만 삼각형이 될 수 있다?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만 삼각형이 될 수 있다. 뭐가? 가장 긴 변이. 알겠죠? 자, 요 부분을 갖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외우세요. 뭐라고요? 삼각형이 작도가 되기 위해서, 삼각형이 그려지기 위해선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단 작아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을 만들 수 없는 것은 만들 수 없다.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단 작아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보세요. 얘 가장 긴 변이죠. 나머지 두 변의 합 얼마죠? 6이죠. 그러면 얘가 더 크죠. 삼각형 돼야 안 돼요? 이건 삼각형 되는 거죠. 그쵸? 얘는 삼각형이 된단 말이에요. 삼각형 되는 건 세모라고 표시해 봅시다. 자, 얘 3 더하기 3 가장 긴 변이 6이죠. 이거 어떻게 돼요? 같아지죠? 그러면 이거 삼각형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는 안 된다. 자, 세 번째 가장 긴 변이 5죠. 4하고 3 더하면 5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면 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가장 긴 변이 7이죠? 나머지 두 변의 합이 얼마예요? 8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이것도 역시 삼각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는 가장 긴 변이 얘 아니면 얘잖아. 똑같으니까 뭐라고 놔도 상관없겠죠. 자, 가장 긴 변 맨 왼쪽에 있는 5라고 놔둬봅시다.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5가 어때요? 작죠? 그러면 삼각형이 된다 안 된다? 예, 된다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삼각형이 되는 것은 1, 3, 4, 5번이고요. 삼각형이 되지 못하는 애는 몇 번이다? 2번이다. 무슨 내용 때문에 그렇다?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삼각형이 이루어진다. 알겠죠? 요거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유제 역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99페이지로 넘어가서 삼각형의 작도. 자, 작도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컴퍼스하고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로 한다고 그랬죠. 그쵸?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작도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삼각형의 작도를 하기 위해서 도구로는 이제 컴퍼스하고 눈금 없는 자를 줄 거고요. 얘네를 갖다가 작도하려면 일단 선분의 길이라든가 각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어떤 경우에 삼각형이 여기에서 있는 이 부분 한번 보세요.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로 작도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선생님, 세계상의 삼각형이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인 삼각형이? 응? 만들 때 응. 삼각형의 응. 종류를 응. 모양도 종류를 하나밖에 자, 똑같은 물건을 우리가 복제해낼 수는 있죠. 네. 삼각형도 똑같은 모양을 뭐 할 수 있어요? 복제할 수는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로 작도한다라는 얘기는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지금 가인이가 어디 가 있잖아. 그치? 근데 가인이한테 전화를 했단 말이야. 응? 전화해서 우리 오늘 삼각형 배웠는데 이런 삼각형 배웠거든? 너 이거 이런 삼각형 그려오는 게 숙제야 라고 내줬을 때 가인이가 삼각형을 정상적으로 그려오게 하기 위해서 알려줘야 되는 정보들이 있겠죠. 응? 어떤 정보를 주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삼각형과 동일한 모양으로 만들어 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하나로 결정된다, 하나로 작도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선 첫 번째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삼각형은 세변의 길이가 있어야 되겠죠. 세변과 세 내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세변의 길이가 주어져도 우리가 삼각형 하나로 결정을 할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삼각형의 한 변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또 다른 한 변이 색깔 달리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변이 주어졌어요. 또 다른 한 변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변으로 삼각형을 그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일단 한 변을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요 검정애를 고정시키고 파란색하고 빨간색에 해당하는 애를 조금 이동을 시켜볼까요? 자, 얘네를 이동을 시켜볼 건데, 자, 얘가 일단 검정색 한 변 써먹었어요. 나머지 선분을 사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같은 길이의 선분을 옮길 때는 어떤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컴퍼스 이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 빨간색 선분을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자, 빨간색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쵸? 자, 잡은 다음에 뭐 해줄 수 있어요? 갖다가 한쪽 끝에다 대놓고 그려보겠죠? 한쪽 끝에다 대놓고 이렇게 하고 그려볼 거란 말이야. 자, 얘를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상하게 그려졌나 너무? 네. 자, 그래요? 컴퍼스로 그려놓고 내가 이걸 따라서 칠해볼까요? 샤프심이 안 나왔군요. 자, 이런 짓은 처음 해보는데 보이세요? 살짝 보여요. 자, 여기 보면 자, 이거는 조금 안 이상하죠? 그쵸?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점을 잡더라도 여기 있는 빨간 선분의 길이를 옮겨 놓은 거든. 그쵸? 자, 그 다음에 파란 선분의 길이. 자, 파란 선분의 길이를 우리가 조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길게 왜곡을 조금 해볼게요. 한 요 정도로. 자, 이렇게 왜곡을 해놓은 상태에서 역시 컴퍼스로 뭐 해주면 돼요? 얘의 길이를 뭐 해볼까? 재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재봤어요. 된 다음에 이번에는 요 반대편에 있는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해주면 돼요? 얘도 역시 원의 일부를 그려보면 되겠죠? 자, 얘도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자, 지금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게 색을 칠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검정 선분은 그냥 그려놨고 그 다음에 이 빨간 선분의 길이하고 같은 애들의 영역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갖고 있는 점들의 모임이 바로 원이잖아. 그 원의 일부를 그려줬고요. 역시 파란 선분의 길이하고 같은 애들을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해준 거예요? 그려준 거죠. 그랬더니 뭐가 생겼어요? 교점이 생겼죠. 그러면 이 교점과 뭐 해주면 되는 거죠? 눈금 없는 자를 연결을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연결해주면 이 빨간 선분이 여기 가서 옮겨진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주면 뭐가 된 거죠? 파란 선분이 가서 옮겨진 게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세 개의 선분을 가지고 딱 그릴 수 있는 삼각형은 얘밖에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죠? 물론 얘를 아래로 이렇게 뒤집는 경우는 생길 수 있지만, 그치? 선분의 길이와 각의 크기를 이렇게 재보면 얘하고 똑같은 삼각형은 이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세상에서. 알겠어? 이게 바로 하나로 작도가 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지금 뭐 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을 세상에서 하나뿐인 것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더라? 작도해낼 수 있더라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진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자, 이런 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요. 하나가 이만큼이 주어졌고요. 또 다른 하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색이 색이 똑같은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바꿔드릴게요.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아, 초록색으로 해줘요? 알겠어요. 자, 됐어요? 마음에 드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두 변의 길이가 주어졌고요. 요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를 얘네가 지정을 해주는데 얼마라고 지정을 해주느냐? 자, 요만큼이야 라고 지정을 해줬단 말이야. 몇 도인지 모르지. 지금 각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았죠? 얼마만큼인지만 보여주는 거야. 왜? 우리 지금 각도기 있어 없어? 사용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도다라는 걸 갖다 주는 게 아니야. 두 변의 길이와 한 각의 크기를 줬어. 근데 그게 두 변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라고 주면 자, 어떻게 작도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에 선분, 여기 있던 검정 선분 그냥 냅두면 되겠죠. 여기에다 이 각을 갖다 뭐 해줘?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가 각의 이동 작도 배웠잖아. 각 어떻게 이동한다고 배웠죠? 여기에서 요점에 해당하는 애가 요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라고? 적당하게 컴퍼스로 벌려서 이렇게 간격을 이렇게 원일을 돌려주는 거죠. 얘하고 동일한 애를 가지고 요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려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죠. 이때에 여기에서 요 교점은 어느 교점의 역할에 요점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교점 또 하나 더 있잖아. 이 두 점 사이를 다시 컴퍼스를 이용해서 뭐 해준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재본다라는 얘기죠. 자, 재놓고 뭐 해줘요? 역시 여기서 한번 이렇게 돌려봐주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돌려봤단 말이야. 똑같은 걸 여기 밑에 파란 점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해줘요? 돌려봐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지겠죠. 그때에 지금 여기 있는 요 교점 색깔이 잘 안 보이네. 자, 요 검정색 요 교점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여기 교점이 생긴 거죠. 그러면 눈금 없는 자를 대고 뭐 해주면 이렇게 연결해주면 자, 어때요? 요 각이 여기로 가서 붙어버린 거죠. 각이 이동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뭡니까? 선분의 길이죠. 이 선분을 어디다 갖다 입히면 되는 거야. 지금 만들어 놓은 요 검정색 선분 위에 어디까지인지를 표시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선분의 길이의 표시는 뭘 통해서 한다? 컴퍼스를 통해서 한다. 이렇게 컴퍼스 잡았죠. 그쵸? 얘를 가지고 얘를 중심으로 해서 컴퍼스에 이렇게 돌려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렇게 돈다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야?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다라는 얘기죠. 얘를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아, 얘가 원래 초록색이었던 거야. 그러면 말이야. 선생님, 삼각형 안 나왔잖아요. 얘기는 다 됐죠. 삼각형의 모양은 잡혔지. 세 꼭지점이 나왔잖아. 그쵸? 세 꼭지점이 어디 있는 건데? 여기 교점에서 하나 생겼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가계 꼭지점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선분의 끝점이 있었죠. 그러면 삼각형 완성하기 위해서 뭐 해주면 돼요? 연결만 하면 되죠? 이거.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 연결돼서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을 줬더니 이런 모양의 삼각형이 나온다는 걸로 하나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실판에 컴퍼스 때문에 낙서가 되네. 자, 지금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이다.
그러면 이건 그냥 쉽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좀 전에 각 옮기는 것도 보여줬으니까. 자, 실제로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양끝각이 주어지는데 하나는 왼쪽 각은 얘야 라고 줬고요. 오른쪽 각은 뭐 얘야 이런 식으로 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알겠어? 그러면 얘네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각의 이동 작도를 통해서 갖다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얘부터 한번 붙여볼까요? 작도를 통해서 붙이는 거 보면 여기 가서 이렇게 붙겠죠? 그쵸? 그 다음에 얘도 갖다 붙일 거란 말이야. 내 마음이 안 어렵네요. 그쵸? 자, 대충 붙여봅시다. 얼추. 자, 이랬어. 선생님, 뭔가 안 되는데요? 자, 지금 얘네들을 갖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기존에 있던 애가 뭐였다고요? 얘였죠. 그쵸? 근데 각을 하나 옮겨 붙였죠. 그랬더니 하나가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그쵸? 그 다음에 이쪽 각을 갖다 옮겨 붙였더니 이 각은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삼각형이 돼. 교점에 의해서 삼각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쵸?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워버린다라면. 그러면 삼각형만 남을 수 있잖아요. 왜 지우는 거예요? 하얀색으로 하얀색으로 칠하는 어, 지우는 거 아니야? 하얀색으로 칠하는 거야. 칠하는 거. 자, 이제 칠하고 있어. 칠하는 걸까요? 지우는 걸까요? 칠하는 거 같아. 지금 펜으로 하고 하고 계시잖아. 있죠. 네, 지금은 칠한 거예요. 그렇죠? 인쇄로 칠했는데 어찌됐든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작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하나뿐인 삼각형을 작도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이걸 약간 이제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뒤쪽에 가면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애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삼각형의 합동이라는 거 우리 조금씩 들어본 적이 있죠? 거기에 있는 용어 사용을 여기에서 동일하게 좀 가져가 볼게요. 원래 수학에서 교과서상에서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 편리하게 외울 수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가져가 보면 우리가 영어에서 자 side라는 애가 도형에서의 뭘 얘기하냐면 변을 얘기해줘요. 그 다음에 angle이라는 애는 당연히 뭐예요? 얘는 각이 되는 애잖아요. 그래서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 이거는 원래 두 삼각형이 있을 때 대응하는 세 변이 각각 같으면 SSS로 합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합동 조건을 따라가서 얘도 SSS가 주어지면 뭐 할 수 있다? 작동할 수 있다. 단 조심할 건 뭐다?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뭐 해야 된다? 작아야 된다. 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가?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각이 끼이면 SAS가 되겠죠? 그렇죠? 바로 이것도 역시 합동 조건에서 따라온 건데 자,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우리가 삼각형을 뭐 할 수 있다? 작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주어져도 우리가 삼각형을 하나로 작도해낼 수 있다라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런 부분을 갖다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대표 유형 문제 보시면요. 아래 그림은 선분 AB의 길이와 그 양 끝각이 각 A의 크기, 각 B의 크기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 ABC를 작도하는 과정입니다. 다음 보기 중 이용되는 작도 방법을 모두 골라라. 자, 지금 이 2번이라는 건 각 A를 갖다 옮겨 붙인 거죠. 그럼 뭐예요? 각의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 얘가 되겠죠? 바로 지금 어떤 게 사용됐다?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가 사용됐다. 자, 각의 이등분선을 갖다 그리는 행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그런 거 하지 않았죠? 얘는 아니고요. 길이가 같은 선분의 약도 선분 AB를 갖다 옮겨놨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사용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선이라는 게 뭐죠? 수직으로 지나가는 선이죠? 근데 수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으니까 얘는 해당이 없을 거고요. 선분의 수직이등분선의 작도 역시 여기서 사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 내용 사용되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 답은 기역과 디귿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제 4번은 역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200페이지로 넘어가 봅니다. 자, 20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합동인 삼각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합동인 삼각형 얘기할 때 S는 뭐다? 사이드. 그쵸? 그 다음에 앵글에서의 A자를 따라온다라는 거 얘기했고요. 자,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래. 여기 있는 삼각형 ABC와
여기 있는 삼각형 DEF가 합동인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냐? 자, 먼저 합동인 게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합동이란 도형이 합동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형이 합동이다. 완벽한 완전히 뭐 벌리거나 뒤집었을 때 그 모양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또 모양만 같으면 합동입니까? 크기가 모양이랑 크기가. 자,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합동이라는 건 도형에서의 합동이라는 건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두 도형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아까 이제 저희가 진서가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있는 애를 갖다가 회전을 시켜도 회전을 시켜서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지 확인할 수 있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렇게 뒤집어서 그래서 같아지는 거 확인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의 방법이고 어찌됐든 합동은 뭐다?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두 도형의 관계를 얘기해줍니다. 자, 여기 있는 ABC와 DEF는 뭐냐? 선분 A, B하고 그냥 선분 D, E하고 어때요?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죠. 선분 A, C하고 DF도 같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 C하고 EF도 어떻다?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도 뭐예요? 각 B하고 각 E가 같죠. 각 A하고 각 D가 같죠. 각 C하고 각 F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얘는 아예 그냥 싹 다 같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삼각형의 합동 어떤 조건을 따라서 합동이다라기보다는 얘는 어떤 조건을 사용해도 다 합동이 된다는 얘기야. 같으니까.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으니까. 알겠죠? 자, 합동이 뭐라고요?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두 도형의 관계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다음 그림에서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DEF가 합동일 때 합동이기 위해선 자, 이게 이제 합동을 나타내주는 수식이죠. 네. 자, 여기 합동의 기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합동인 도형을 쓸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건 뭐야? 대응점은 대응점끼리 순서대로 써줘야 돼요. 알았죠? 여기에 A, B, O하고 DEF가 합동이다라는 얘기는 A하고 첫 번째 순서 D죠. A의 대응점이 D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B라는 대응점이 뭐예요? E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O라는 대응점이 C예요. C라는 대응점이 F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합동이 되면 아까 뭐라고 했어?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죠? 모양은 뭐가 결정합니까? 각. 삼각형 같은 경우에 모양은 각이 결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양도 같고라는 거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건 대응하는 두 삼각형의 대응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기는 뭐가 결정하죠? 선분의 길이가 결정하겠죠? 바로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뜻은 뭘 가져온다? 대응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70도, 여기 70도죠. 자, 그 다음에 선분 BC의 길이가 4cm, 걔하고 대응변인 EF의 길이는 얼마? Y. Y는 얼마다? Y는 4cm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선분 AC의 길이가 X, 선분 DF 길이가 6. 그러면 여기에서 X는 얼마다? 6cm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문제 소문구 있죠? X 플러스 Y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10cm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겠죠. 알겠어요? 자, 밑에 있는 유제 5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20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01페이지에 보시면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제 공부를 합니다.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먼저 얘기해주면 뭐가 있다?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 이렇게 있다. 알겠죠? 자, 기억 잘 하고 싶으면 이거 SSS 이렇게 하도 좋겠지만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것처럼 SSS 알았죠? SSS 아시아. SSS고요. 자, 이거 뭐예요? 예전에 우리 신종 플루 오기 전에 한 번 또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감기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스였어요. 중국에서 휩쓸었던 많은 사람 다쳤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노래방의 대명사 아싸죠, 그렇죠? 이래갖고 자, 세세세 사스 아싸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학교에서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합동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SSS 합동, SAS 합동, ASA 합동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럼 얘네들이 각각 뭐냐? SSS 합동이라는 건 주어져 있는 어떤 두 삼각형이 있는데 걔네를 관찰한 결과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더라. 그러면 걔네들은 뭐다?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은 합동인 두 삼각형이 되더라. 그걸 SSS 합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삼각형을 관찰을 해봤는데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의 크기가 같더라. 그런 건 뭐라고 얘기하겠다? SAS 합동이라고 얘기하겠다. 그 다음에 대응하는 두 삼각형을 관찰을 해봤는데 대응하는 한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양 끝각의 크기가 같더라. 그러면 얘를 뭐라 하겠다? ASA로 합동이 된다라고 얘기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대표 유형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에서 삼각형 ABD하고 CBD는 합동이다 이랬어요. 자, A의 대응점이 어디가 되는 거야? 그러면 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B의 대응점은 그냥 B죠. 겹치고 있으니까. D의 대응점은 역시 그냥 D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합동입니까? 대응변인 아니죠. 약수라고요? AB하고 지금 봐봐. 선분 AB하고 선분 CB하고 길이가 어때요? 같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선분 AD하고 선분 어느 게 같아요? CD하고 길이가 현재 같죠? 네. 그쵸? 6cm로 같단 말이야. 그리고 선분 BD는 두 삼각형에 뭐가 되고 있죠? 공통인 변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SSS로 합동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밑에 유제 6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유제 이제 다 풀어드렸네요. 이제는 기본 다지기 남아있죠? 자,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유제 6번까지 풀어보시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채점을 해주세요. 잠시 기다리시고요. 아니, 제발. 잠시 기다리시라고요.